자, 오늘은 상용입니다. 상용 로그. 로그의 연산이 조금 편해질 정도는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 단원 들어오기 전에 로그 연산이 아직 성질, 로그의 성질들이 적용하기가 아직은 좀 불편하다. 이런 친구들이라면 앞쪽의 연산 부분을 조금 더 훈련하고 그리고 나서 상용 로그 단원을 공부하기를 바래요. 연산이 아직 좀 불편한데 거기에 또 뭔가를 더 얹으면 더 힘들게 느껴질 거거든. 그러니까 좀 편하게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 이 상용 로그 단원이 어차피 로그를 가지고 연산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공부했던 로그의 연산이 불편하면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책 그 교재가 로그에 대한 성질을 잘 설명해 둔, 이해하기 쉽게 다들 잘 설명을 해놨겠지. 모든 교재들이 잘 설명을 했을 텐데 필요한 부분들을 다들 언급을 하고 설명을 잘 해놨겠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이 조금 좀 어느 정도는 훈련이 된 상태에서 공부하도록 하세요. 상용 로그를 들어갈 텐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 마플 교과서에 있는 그 설명의 순서대로 쭉 따라가셔도 되는데 선생님 나름대로 상용 로그를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다른 페이지에다가 자 여기다가 자, 상용 로그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거는 이 상용이라는 말, 상용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우리가 주로 그 잘 쓰는 것들, 일반적으로 잘 쓰는 것들, 그런 애들을 그런 것들한테 주로 상용이라는 말을 붙여서 쓰는 거지, 그지? 아무데나 이런 말을 쓰진 않아요. 주로 쓴다라는 뜻이야. 이거 상용, 주로 쓴다 이런 뜻이야. 로그를 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쓰는 것들을 이제 상용 로그다라고 부를 건데 이게 어떤 것들을 자주 쓰게 되는 건가 하면 로그가 로그가 어디에서 유도가 된 거냐면 지수에서 유도가 된 거거든요. 그죠? 지수에서 이 상용 로그 단원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이렇게 생긴 놈을 어떤 값, 이걸 계산해서 우리는 이 값을 구하려고 해서 얘를 이제 x라고 둔 건데 이렇게 표현된 지수 연산을 우리는 로그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었지. 이 수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건데 그 숫자 대신에 문자들로 지금 다 대체가 된 거예요. 자, 이런 거듭 제곱 계산이 왜 필요했냐면 일반적인 거듭 제곱 계산이면 하면 돼. 그냥 거듭 제곱 3번 해, 그럼 3번 곱하면 되고 4번 해, 그럼 4번 곱하면 되는데 거듭 제곱 연산들 중에 되게 지수가 큰 놈들이 있어요. 굉장히 큰 수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문학적인 숫자들. 천문학적인 숫자는 천문학에서 쓰는 숫자지. 말 그대로 천문학에서 쓰는 별자리랑 별자리 계산하고 막 이럴 때 거리 계산하고 그러면 그 거리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거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거리잖아, 그지? 그럴 때 쓰는 게 상용 그 천문학적인 수인데 그런 걸 직접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지수 계산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가져온 게 로그예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지수 계산이면 그냥 지수로 계산하면 돼. 근데 이게 너무 큰 수야. 그래서 얘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가늠도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큰 수, 천문학적인 수.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로그로 표현하면 계산을 조금 간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예전에 이제 계산기 없을 때 중세 시대 막 이럴 때 계산기 없는 시대에 이 로그가 그 네이피어라는 수학자 아저씨가 이걸 고안해서 만들었거든. 이게 이제 그 유도가 된 역사적인 배경 같은 거는 다른 강의에서 선생님이 따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뭐 지금은 그 얘기보다는 이 지수 연산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 거란 말이야. 그때 이 지수 연산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수의 범위는
십진법에서의 수를 다루기 때문에 이 지수 연산도 밑이 10인 숫자들이 일반적인 수의 범위들이야. 밑이 5이면 오진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법 얘기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공부하지 않았겠지만, 이게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거는 2진법, 3의 거듭제곱이면 3진법,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우리는 주로 쓰는 숫자가 10진법이니까 이 A한테 10을 썼을 때 10진법 표현이 되는 거거든. 그 10진법으로 만들어진 로그, 10진법의 거듭제곱 계산에서 만들어진 유도가 된 얘는 A가 10이겠지. 그지? 이렇게 써볼까요? 밑에다가 10의 거듭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애들은, 이걸 내가 로그로 갖고 오면 밑이 10인 로그인데 우리가 자주 쓰는 밑이니까 이걸 생략하자는 거야. 이제 이렇게 쓰자는 거야. 이때 요 부분을요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x가 누구였냐면 이 거듭제곱을 다 정리했을 때, 실제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값, 굉장히 큰 수, 걔를 우리는 x라고 여기다 둘 거고, 그때 이 로그 값이 가지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인가 얘기를 하려고 해, 지금부터. 그래서 처음에 할 얘기는 이제 정수 부분 얘기인데, 이 정수 부분이 십지법 연산에서 이 거듭제곱 지수에 들어가 있는 이 정수 부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그냥 십진법을 들여다보면 돼요. 십진법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 간단한 예를 가지고 먼저 한번 얘기를 합시다. 274라는 숫자가 있어. 그러면 얘는 우리가 2 곱하기 10의 제곱 플러스 7 곱하기 10 1제곱 플러스 4 곱하기 10의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걸 우리는 십진법 표현이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얘는 말이야, 이렇게 생긴 얘는 말이야, 분명히 10의 제곱보다는 큰 수죠. 그죠? 10의 제곱에다 2까지 곱해놨으니, 그리고 뭔가 또 더해진 것도 있으니 당연히 10의 제곱보다는 큰 수겠지. 그리고 10의 세제곱보다는 작은 수겠지. 당연히, 그지? 왜? 10의 세제곱이면 1000이거든. 얘는 세자릿수니까 1000보다는 작은 수겠지. 그래서 우린 얘를, 이 274라는 애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0의 제곱보다는 크고 3제곱보다는 작은 놈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얘가 누구야? x야. 그 x가 누군데? 274. 그래서 쓸까? 이게 274. 274는 10의 제곱보다는 큰 수고 3제곱보다는 작은 수를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야. 여기 써있는 이 표현이 여기 있는 지수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얘를 로그로 만들었을 테니, 얘가 로그로 바뀌면 어떤 모습이겠어? 로그 274는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아직까지 우리는 이 소수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직은 이 정수 부분만 가지고 다니면 돼, 아직은. 그래서 이 정수 부분이 2라는 걸 보고 우리는 뭘 체크할 수 있는 거냐면, 얘가 2야? 이놈이 2야? 아직 3이 안 됐어? 그러면은 얘는 x는 x, 이 진수 자리에 있는 수, 얘는 세 자릿수겠네, 이렇게 읽자는 거지. 상용 로그가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십진법에서 어떤 굉장히 큰 수가 이 자리에 되게 큰 수가 올 거야. 원래는 되게 큰 수가 오는, 천문학적인 수가 오는 건데, 우리가 진짜 그런 수를 가지고 수학적인 연산을, 훈련을 할 건 아니고 이렇게 작은 숫자 가지고 훈련을 할 거야. 이때 여기 있는 수가 몇 자리 수인지를 이놈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지. 얘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대부분 참고서들이 어떤 표현들을 쓰냐면, 로그 x에 대해서 이놈의 정수 부분이, 이놈의 정수 부분이 n이 되면, 정수 부분이 n이면 x는
x가 누구였지? 여기 진수에 있는 애죠. x는 몇 자릿수? x는 자 여기 2니까 여기 몇 자릿수 왔어요? 세 자릿수. 그지? 0이 3개 붙으니까 0이 2개 붙으니까 0이 2개 붙고 숫자가 올 테니까 여기 세 자릿수가 오는 거야. x는 n 플러스 1자릿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겠어요? 지금 요거 맨 처음에 우리가 할 일이 이거야. 상용 로그에서는 자릿수 얘기하는 게 먼저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래서 어떤 큰 수 또는 되게 작은 수도 얘기를 할 건데 그 부분은 거꾸로 이제 내려가는 부분이니까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어떤 로그의 정수 부분을 보고 나면 우리는 요 x의 자릿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몇 개 해볼까요? 쉬운 걸로. 자, 로그 x를 찾았는데 이걸 계산해 봤더니 5 플러스 얼마 5.2794 뭐 이렇대.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소수 부분은 아직 우리는 안 궁금해. 이 정수 부분이 5래. 5. 그러면 이러면 x는 몇 자릿수? x는 6자릿수 이렇게 답하라는 거야. 이렇게 알아보라는 거야. 이해되겠죠? 제일 먼저 할 일이 이건데, 이게 정수 자릿수로 세 자릿수인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소수점 자릿수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소수점, 자 10진법으로 쓸 거니까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쓸까? 자 0.023 뭐 이런 숫자가 있대. 0.023 이런 숫자가 있대. 우리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2 곱하기 이 숫자 요 놈은 100분의 1이지. 100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1000분의 1이지. 여기까지 되나요? 됐지? 자, 우리 얘 10의 거듭제곱으로 얘를 표현할 수 있는데 지수법칙에서 공부했어. 역수는 지수한테 뭘 붙여? 마이너스를 붙여.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그리고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야. 그러면은 소수 얘가 지금 대충 어디쯤 있는 애냐면 얘가 대략 어디쯤 있는 애냐면 디디디디디디 여기에 1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여기다 100분의 1을 줄까? 0 이렇게 0.1 여기에 0.01 이렇게 줄게. 자릿수가 바뀌는 단위들이죠. 자릿수가 바뀌는 단위들인데 0.023이라는 애는 여기 사이 어딘가 있겠지. 그지? 위에서 얘기하는 얘는 요놈은 여기 사이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그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사이 어딘가 있을 거야. 그지? 0.01보다 분명히 큰 수고 근데 0.1보다는 작은 수고 자릿수가 바뀌는 두 단위인데, 그래서 우린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얘는 100분의 1 10의 마이너스 2제곱 10의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얘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10진법으로 표현을 하면 이 숫자는 얘는 실제로 어디쯤 있는 애냐면 10에 마이너스 2 하고 오른쪽으로 조금 더 움직인 애겠지. 이쯤 있는 애지. 얘가 0.023이라는 애가 여기 이쯤 있는 놈이겠지. 얘가 0.023.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도 로그로 바꿨으면요. 로그 0.023 이렇게 쓰는 애는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지수 부분만 보는 거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이렇게. 그래서 요쯤 있는 애야.
지수 부분 요거만 보는 거예요. 여기 정수 부분. 로그 0.023 이러면 0.023이라는 애한테 로그를 붙였더니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보고 얘의 자릿수를 얘기할 수 있는데, 정수 자릿수 얘기할 때 우리 잠깐만 다시 위로 274가 세 자릿수예요 라는 얘기는 7이나 4를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 그지? 예. 2를 보고 하는 얘기지. 맨 앞에 있는 수. 그걸 보고 자릿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자릿수 얘기할 때 우리 얘를 보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 맨 앞에 있는 거. 근데 흔히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0.023 이러면 소수점 세 자리, 이 끝에 있는 걸 보고, 얘는 하나 둘 세 번째까지 숫자가 나오니까 소수점 세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릿수를 표현할 때는 맨 앞에 있는 수의 자릿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맨 앞에 있는 수가 몇 자릿수인지, 소수점 두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 이런 표현을 써. 맨 앞자리의 수는 몇 자릿수 이렇게 쓰면 참 좋겠는데 표현을 그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음수인 경우, 얘가 마이너스 n 이러면 x는 소수점 n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이 지금 정수 부분을 가지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얘기들은 자릿수에 대한 얘기만 한 거야. 그지? 자릿수. 누굴 가지고? 정수 부분 가지고. 얘 가지고 있으면 x의 자릿수를 결정할 수 있어. 됐지? 어떤 로그의 정수 부분을 보면요, 이 정수 부분을 보면 이 진수에 들어오는 수, 진수에 들어오는 수의 자릿수를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한 얘기의 본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는 n 플러스 1 자릿수가 되고, 정수 부분이 음의 값을 가지면 소수점 n번째에서, 여긴 1 안 더하고 그냥 써요. 그죠? n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더라, 이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지금까지 공부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직접 문제를 풀어볼게요. 소수 부분은, 정수 부분이 5고 소수 부분이 여기는 보니까 2794가 나오는데,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정수 부분 얘기만 했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문제들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어디부터 보면 되냐면, 오늘 선생님이 비염이 심해서 계속 코를 훌쩍거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익힘 1번. 로그 값 하나를 줬어요. 알려줬어. 이걸 알려주고 이렇게 생긴 x 값을 구하래. 우변을 보니까 이 소수 부분 똑같이 있지, 그지? 소수 부분 똑같이 있고 정수 부분만 바뀌었어. 정수 부분만. 아까 선생님이 상용 로그에 관련된 내용을 쭉 정리해 주면서 정수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결정하는 수라고 그랬냐면 자릿수를 결정하는 수라고 그랬지. 그치? 누구의 자릿수? 여기 있는 얘의 자릿수. 실제로 지금 여기 정수 부분이 0이야. 0이면 여기 몇 자릿수 와야 돼? 한 자릿수. 정말 한 자릿수잖아. 정수 부분이 한 자릿수인 거잖아, 이거. 맞지? 얘가 0이면 여기는 한 자릿수. 만약에 여기 1이 있었으면은, 여기는 몇 자릿수 와야 돼요? 두 자릿수 와야 돼요. 지금 이 얘기가 사실은 소수 부분에 관련된 얘기에 대한 그것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문제 풀이가 되게 쉬울 텐데, 일단 이 문제 풀게요. 일단 이 문제 먼저 풀게요. 자,
로그 6.12라는 애가 0.7868이야 이렇게 알려줬어. 근데 지금 내가 뭘 구해야 되냐면 3.7868을 계산해야 되니 양변에 똑같이 3을 더해 줄 거야. 이렇게 똑같이 3을 더해 줄 거야. 그럼 이제 우변은 그냥 3.7868 되겠지? 나 뭐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로그 연산에 의하면 이걸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3이라는 숫자를 로그로 바꿔서, 자, 로그 6.12가 있고요. 플러스 3이 있는데 그 3이라는 숫자를 로그 10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이건 밑이 10인 놈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실제로 얘는 얼마냐면 1000이잖아. 1000. 그지? 로그랑 더하래. 그럼 진수끼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기 계산할 거야. 그래서 로그 1000을 곱할 거니까 진수끼리 여기는 6.12 곱하기 1000 이렇게 될 테니까 0을 3개 곱해주는 거죠. 그럼 이게 자릿수가 3번 이렇게 옮겨가겠지. 그래서 로그 6120이 되겠지. 요거 이해되세요? 되게 어려운 계산 아니지? 이런 로그의 성질들이 막 쓰이면서 계산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계산 좀 줄입시다. 우리 조금 전에 우변에서 소수 부분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고 정수 부분만 3으로 바뀌었어. 이 정수 부분의 변화는 진수 자리에 뭐에 영향을 줄 거냐면 자릿수에 영향을 줄 거예요. 이 숫자들에 대한 영향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거고 그냥 자릿수만 영향을 줄 거야. 여기에 3이 올 거니까 여긴 몇 자릿수가 와야 돼? 4자릿수가 와야 돼. 근데 이 숫자들을 안 건들 거야. 숫자는 안 건드리고 그냥 이거 그대로 자릿수만 옮겨서 4자릿수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만약에 그럼 자, 로그 6.12 만약에 로그 x를 1.7868 만약에 이렇게 줬으면 얘 소수 부분은 똑같은데 정수 부분만 1 증가했어. 얘만 하나 증가했어. 그럼 얘는 자릿수가 하나 증가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누가 돼야 돼? x는 61.2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시죠? 좋아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정수 부분, 자릿수 결정할 때 이 정수 부분이 상용 로그가 갖는 정수 부분이 이 x 진수의 자릿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본 겁니다. 똑같은 방법을 할 건데, 자,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 숫자가 요 숫자가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2132를 뜻해요. 그래서 한 번에 쓴 게 이 모습인 거거든. 우리는 이 소수 부분은요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됩니다. 얘보다는 여기가 낫겠다. 이 부분, 소수 부분, 정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게 소수 부분이겠지? 이 소수 부분은 항상 0 이상인 값으로 써야 돼요. 당연히 1보다는 작아야 돼요. 소수 부분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음수로 나오면 안 돼. 얘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는 1을 빼주고요. 여기에 1을 더해서 좀 조정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면 얘는 1을 빼준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여기다 1을 더해주면 플러스로 바뀌고요. 0.7868 이렇게 되겠지? 이게 얘랑 똑같네. 0.7868. 근데 정수 부분이 음수가 됐네? 그러면 소수점 세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요. 이랬거든? 그것도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소수점 찍혀 있잖아. 여기. 얘를 조금 전엔 이렇게 자릿수로 옮겼거든? 그죠? 정수 부분 3 때문에 이렇게 3번 옮겨서
6120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거꾸로 가면 되는 거야. 거꾸로 방향으로 얘를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는 x값은 어떻게 찾는 거니? 6, 1, 2라는 숫자를 두고, 원래는 여기에 소수점이 찍혀 있었는데 소수점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옮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0이 하나 들어가고 여기도 0이 하나 들어가고 소수점 찍히는 거야. 이렇게 0.00612 이렇게 쓰라는 얘기지. 아이고 힘들다. 자, 0.00612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지. 다시 표현해 볼게요. 원래 소수점 자리가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그지? 여기 있는 놈을 마이너스 3으로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옮겨온 자릿수, 소수점 자릿수가 일로 옮겨온 거야. 이 마이너스 3 때문에. 그래서 구하려는 x값은 이렇게 자릿수만 옮기자 이 얘기야. 플러스 3 자릿수만 옮기자. 6.1이었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옮겨온 거야. 여기 1이야? 그럼 소수점 하나만, 여기서 하나만 옮겨오니까 61.2가 된 거야. 오케이? 이 소수 부분은 그대로 쓰는데 정수값만 변화가 생겼어. 그러면 자릿수만 영향을 준 거니까 우리는 자릿수만 변화를 주면 돼요. 오케이? 자, 밑에 있는 문제들도 또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설명해준 내용대로 이런 문제들도 한번 다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내용 설명할게요. 자, 상형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이러면서 또 이건 계산입니다. 이제 열심히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기 전에 3번을 먼저 볼까요? 우리 공부한 내용이니까 이걸 먼저 볼게요. 자, 어떤 수가 몇 자리 수인지가 궁금하대. 어떤 수가 몇 자리 수가 되는지 궁금하대. 자, 다시 개념 설명 부분으로 가봅니다. 우리 어떤 수가 몇 자리 수인지는 어떻게 찾았었냐면, 자,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이 나오면,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면 x라는 놈의 자릿수를 결정하는 거야. 어떤 로그의 정수 부분, 얘를 알 수 있으면 이놈의 자릿수를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릿수는 얘의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자릿수가 궁금하면 이놈한테 로그를 붙여야 돼. 이놈한테 로그를 붙여서 그 로그 값이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지금 문제 3번이었죠? 자, 지금 문제. 이놈이 몇 자릿수인지가 궁금하대. 그럼 난 얘한테 로그를 붙여야 되는 거야. 로그를 붙여서 그놈의 정수 부분을 보자는 거거든. 그래서 자, 1번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1번 문제 풀이 갑니다. 2의 50제곱이 몇 자릿수인지가 궁금하면 난 여기다 로그를 붙여야 돼. 밑에 10인 로그, 상형 로그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로그 연산이에요. 진수 자리의 지수는 앞으로 던질 수 있는 거지. 50 곱하기. 그럼 여기 로그 2만 남겠지? 여기 로그 2만 남겠지? 그 로그 2를 문제에서 알려줬거든. 그대로 가져다 바꿔다 쓰면 돼. 이제 얘는 50 곱하기 0.3010 이렇게 쓰래.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하면요. 계산이다. 자, 0.3010에 50을 곱하래. 그러면 0 2개, 51은 5, 50은 0, 53, 15. 소수점 4자리니까 하나, 둘, 셋, 넷, 꿍 이렇게 찍어주면 15.505.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얘는 15.05야. 정수 부분이 얼마 나왔어요? 15가 나왔네, 정수 부분이. 그러면 얘는 몇 자리 수? 16자리 수. 끝. 됐지? 이해할만 하지? 그지?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또 이것도. 자, 이놈이 소수점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지 알고 싶으면 난 얘한테 로그 붙이는 거야. 자, 로그 붙일게요. 로그 붙여서 2분의 1에 몇 제곱? 20제곱. 그럼 20도 앞으로 던지겠지. 근데 한꺼번에 갈까?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죠? 역수는 지수에 마이너스 취급한다 그랬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위에 던져주고 같이 넘겨. 그럼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 2야. 그죠? 그럼 마이너스 20 곱하기
0.3010이란 얘기네. 또 여기다 마이너스 20을 곱하래. 0.3010에다가 마이너스 20을 곱하면은 00, 뒤에 0 2개. 자, 2일은 2, 2형은 0, 3이 6, 소수점 4자리니까 하나, 둘, 셋, 넷, 꿍 이렇게.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하면 여러분 마이너스 6.02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일 때는 조심하라고 그랬지. 얘는 이 소수 부분도 마이너스를 뜻해. 그래서 우리는 이놈한테는 1을 빼주고 플러스 얘한테는 1을 더해서 0.8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7인 거지. 마이너스 7. 따라서 얘는 소수점 7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납니다. 이해되겠죠? 앞에서 1번에서 공부한 내용이랑 똑같이 정수 부분만 보고 로그 값의 정수 부분만 보고 자릿수를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됐죠? 다시 2번으로 갈게요. 이제 자, 이 부분은 조금 계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로그 단어는 앞쪽에서 공부했던 그 로그들의 어떤 성질들 그걸 여기서 이제 쭉 적용을 해서 연산까지 같이 훈련을 할 거니까 로그 연산이 불편하면은 지금 이거 다루기 이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니까 밑이 10인 로그인데 진수에 50이 있어요. 얘를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쓸 거래. 이게 정수 부분, 이게 소수 부분.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몇 자릿수야? 두 자릿수네? 그럼 여기 정수 부분이 얼마였을까? 정수 부분이 얼마였을까? 헷갈려. 이건 1입니다. 여기에 1이 있어야 여기 두 자릿수를 쓰는 거였지. 맞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이렇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는 문제는요. 우리 루트, 무리수 공부할 때 중학교 과정에서 루트 같은 거 공부할 때 했었어. 루트 2가 1보다는 좀 큰 놈이겠지. 지금의 표현으로 쓰자면 이렇게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쓰란 얘기인데 루트 2라는 놈이 이런 모습이지? 그때 이 소수 부분, 우리 이 루트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썼냐면 소수 부분은 루트 2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빼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소수 부분이죠? 이 소수 부분은 로그 값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빼서 표현하자는 거야. 어느 단원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소수 부분이 불편한 소수 부분이 있어. 계산이 가능한 간단한 수의 모습이면 소수 부분을 숫자로 쓸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소수 부분이 좀 복잡하고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 그럴 때는 소수 부분을 표현할 때 수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값이 로그 50이라는 거를 실제로 계산한 값을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나중에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모르니까 정수 부분을 1이라고는 찾을 수 있거든. 이 자릿수를 보고. 그럼 이제 소수 부분은 이놈 전체에서 1을 빼서 표현하면 되는 거야. n은 1인지 알았고 우리 보고 계산하는 게 결국 이 얘기지. 이 부분 얘기겠지. 요것만 계산할게요. 그럼 자, 우리 보고 계산하는 게 요 부분이니까 5에 일단 요 알파라는 놈을 우리가 뭐라고 쓸 거야? 지금 써봤더니 이 알파는 뭐라고 써야 돼? 로그 50에서 빼기 1 이렇게 쓸 거죠? 됐죠? 그래. 조금 더 갈까? 조금 더 갈까? 자, 여기 알파만 표현해 볼게. 요거 알파. 알파는 로그 50 빼기 1이래. 1. 근데 1이라는 놈을 여기서는 상용 로그에서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로그 1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로그랑 로그를 빼라고 하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진수끼리는 나누기로 계산할 거야. 얘는 결국 뭐가 돼? 로그 5가 돼. 맞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5의 알파분의 1제곱이 어떻게 생긴 놈인지 한번 계산하러 가봅시다. 자, 5의 알파분의 1제곱. 알파가 누구였냐면 알파가 로그 5래요. 로그 5
얘 5분의 1 이렇게. 밑이 얼마 있는 거지 이거? 밑이 10 있는 거지 10. 그러면 이거 밑 변화 공식 할 때 밑과 진수를 바꿨으면은 밑하고 진수 바꿨으면은 역수 되는 거라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거 밑과 진수가 바뀌면 원래 5는 그냥 두고 이건 두고 이 로그가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니까 이게 분수가 안 되는 거지. 원래는 분수였는데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해 되겠어요? 밑과 진수를 바꾸면은 역수. 그러면 또 로그 성질에서 얘하고 여기 있는 진수하고는 바꿔 쓸 수 있잖아. 또 얘는 다시 10에 로그 밑이 5 진수도 5. 밑과 진수가 같네? 그럼 얘는 얼마야? 1 5. 그래서 얘는 10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얘가 그냥 10이래. 아까 얘는 얼마였지? 아까 얘는 얼마였지? 1. 그래서 답은 얼마? 11 이렇게 찾으란 얘기지. 되시죠?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로그의 성질, 지수의 로그가 들어올 때 성질이었어요. 오케이. 또 그 다음 로그 n이란 놈을 n 플러스 알파라고 할 때 n 플러스 알파라고 할 때 n하고 알파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래. n과 알파가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알려주면 뭐가 생각나? 근과 계수의 관계. 그죠?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 이렇게 주면은 그거 가지고 근과 계수 관계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n과 알파라고 하니까 그러면 n하고 알파를 더하면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하면 2분의 3 이런 거네. 그죠? 그리고 n하고 알파를 곱하면 2분의 k 이런 거네. 이렇게 두 개 알 수 있겠네. 맞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n과 알파의 수의 성질이에요. n은 정수야. 그리고 알파는 소수고. n이 정수거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더해서 2분의 3이 된 거야. 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렇게. 그럼 n이 1이고 알파는 2분의 1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이거 그냥. 되게 쉽네. 이게 n이고 이게 알파야. 그럼 두 개 곱하면 이거 얼마겠어? 1과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2분의 1이겠지. 그럼 k는 1이네. 됐다 싶은데? k는 벌써 구했어. k는 얼마? 2분의 1. k는 1. k는 1. 됐죠? 그럼 이제 우리 라지 n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네. 자, 이거 n과 알파를 구했으니까 다시 한번 위로 갖고 올게요. 자, 어떤 수에다가 로그를 붙였더니 이게 1 플러스 2분의 1이 됐대. 맞죠?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됐대.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얘를 그냥 이렇게 쓸까요? 2분의 3 이렇게 숫자 하나 넣고 지수를 그냥 바꾸는 거야. 이 밑이 10이니까. n이라는 놈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n은 10에 2분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뭐야? 10 곱하기 루트 10인 거지? 2분의 1제곱이 루트인데 그 하나는 남고 두 개는 세 개 중에서 하나는 남고 두 개는 10으로 바뀌고. 오케이? 됐죠? 그래서 라지에는 10 루트 10 K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사실은 이제 상용로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모든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던 연습들을 좀 쭉 해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이제 활용되는 뭐 이런 얘기들 나와. 뭐 복리로 계산한다, 예금, 원리합계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귀찮긴 할 거예요. 어쨌든 이제 상용로그란 놈이 어떤 놈인지 우리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잘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에 활용이니까 조금 더 귀찮을 거야, 그지? 조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오늘 수고했습니다.